사람의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늘 뒤에서 밀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했고 어쩌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의 건물 계단을 쓸고 주차장을 정리하고 고장난 전등을 갈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관리 아저씨. 그것이 그의 이름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넓은 집,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가족들이 전혀 다른 태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핀잔만 주던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건강을 묻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래전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을 조용히 살았던 한 남자의 인생이 단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새벽 차가운 공기가 골목을 채우던 그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김만수는 65이었습니다. 성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지하 관리실에서 지내다시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거의 끝났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뼛속까지 스며들 듯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낡은 점퍼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밤새 떨어진 낙엽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조용한 단지 안에 울렸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창문 몇 개에는 희미하게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허리를 굽혀 낙엽을 모았습니다. 낡은 장갑에서는 고무 냄새가 났고 점퍼에서는 오래된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만수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온 시간 같은 냄새라고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경비실 문이 열리며 경비원 최 씨가 나왔습니다. 최 씨는 두 손을 비비며 하품을 했습니다. 김 아저씨 또 일찍 나오셨네요. 만수는 빗자루를 멈추며 웃었습니다. 잠이 없어서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저씨처럼 성실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 말을 들은 만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수의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 뒤편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 만수는 그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인생은 진짜 싫어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만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나보다 잘 살아야지.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작은 상 위에 밥과 김치를 놓고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밖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만수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만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3천만 원 정도요. 만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은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병원에서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낮 병원에 다녀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가족만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린 뒤 그는 등을 벽에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깨어났을 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저 느껴진 것은 침대의 감촉이었습니다. 평소에 자던 딱딱한 침대가 아니라 몸이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러운 매트리스였습니다. 만수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달린 낮은 천장이 아니라 높고 넓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달려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몰딩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도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천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이 너무 넓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관리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바닥에는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 한쪽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만수는 자신이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만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밖에는 넓은 강이 보였습니다. 강 위로 아침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만수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 되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이사회가 있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회장이라는 말이 자신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만수가 다시 중얼거리자 남자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몸이 안 좋으십니까?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벽 쪽에 놓인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도 평소의 낡은 점퍼가 아니라 부드러운 잠옷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수, 대표이사 회장.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의자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까지 자신은 성남의 낡은 관리실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집에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위로 아침 햇빛이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하루가 단순히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의 얼굴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은 채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강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수는 아직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만수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모님과 아드님, 그리고 며느님입니다. 만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방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건강은 좀 괜찮아요? 만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건강을 묻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소? 그때 아들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좀 챙기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만수는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차가운 목소리와는 너무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차 준비했습니다. 잠깐 바람 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투자건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은 사업입니다. 만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10억 정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3천만 원을 부탁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가져왔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만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자 사람들의 얼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하루가 단순히 좋은 집과 돈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만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고
강 위를 지나가는 유람선이 천천히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완전히 익숙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 사이 만수는 이 낯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회사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꽤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는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내용을 읽을수록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만수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준비했다는 투자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투자 사업, 빠른 수익 구조, 시장 전망까지 모두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아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회사에 큰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향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한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설명이. 만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아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들고 있는 서류는 회사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진 빚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 무리한 대출, 그리고 도박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희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로 하는 것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빚을 메우기 위한 돈이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돈은 가족의 돈이 아니다.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만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 좋게 회장이 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사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던 임원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사람들은 김만수를 단순히 운이 좋게 회장 자리에 앉은 노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회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회사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라고 해서 회사 일을 흐리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아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만수와 아들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 말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앞이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찌푸렸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돈은 직원들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 돈이 장난처럼 쓰이면 그 사람들이 먼저 무너진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투자였습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손해가 났습니다. 그걸 메우려고 또 돈을 넣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만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하면 아들이 더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실 아버지가 싫었던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 말은 꾸짖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시간 속에서 천천히 꺼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일,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직원들의 눈빛까지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 위에는 밤바람이 잔잔하게 물결을 만들고 있었고
강 건너편 빌딩의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낯설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낮에 보았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와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구먼.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는 성남의 낡은 관리실에서 김치와 밥으로 저녁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물 소리도 도시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지는 낡아 있었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오래된 방의 냄새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성남의 작은 관리실이었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꿈이었나? 그때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김 아저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잠이 깨서요.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에는 낙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됩니까? 만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 하나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계절은 천천히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빛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새벽이면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주차장을 쓸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단지 안에 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같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종종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조용히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살았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늦게 깨닫기도 한다. 그 말은 꾸짖는 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담담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도 정리했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성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허황된 꿈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집에 들러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만수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바라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수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인생이구먼. 그날 밤에 보았던 일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잠시 다른 삶을 경험한 것이었는지 만수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하루가 만수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깊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수는 난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낙엽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거창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는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전혀 다른 삶을 잠시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될 것 같으십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